여러분, 지금 박주연 변호사님, 청년,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의 대표이고, 또 어제 그저께 토요일 대법원 정문 건너편에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발대식에서 이 국민투쟁본부를 주도하고 그날 성명을 또 직접 박주연 변호사님 쓰시고 거기에서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지금 잠시 뒤에 국회에서 회의가 네. 있는데 네. 김문수 TV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저는 그날 가보고 사람은 사실 많이는 안 왔어요. 한 1000여 명, 2000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젊은 청년 변호사들이 많이 오셨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 변호사들이 민경욱 의원을 의장으로 모시고 확실하게 대법원 앞에서 이 대한민국 선거 제도를 똑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국민들에게 뜨겁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미래를 여는 미래를 청년 변호사 모임.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저는 뭐 복잡해서 청변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만 미래청변으로 제가 그때 약칭을 했습니다. 미래청변 복잡하니까 저는 청변이 그러면 몇 명이 되시고 이걸 발족하게 된 거는 주로 이제 4.15 부정선거 밝히는 겁니까? 거기에 이제 회장이신 분이 박주연 변호사하고 이제 박주연 변호사가 주도를 하고 계시는데 청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그 미래청변은 사실 제가 한변의 청년위원장입니다. 경청하고 계시네요. 청년위원장인데 이제 한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뭔가를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별도의 어떤 좀 절차가 복잡하고 또 관심사가 이제 북한 인권이나 통일 부분에 좀 국한돼 있는, 좀 한정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금융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선거라든지 지금 대한민국을 좀 골고루 살펴보는 데 있어서 관심사가 되게 많은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별도의 미래청변을 만들었었고요. 그때 제일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게 리얼미터를 고발을 했었고요. 그 여론조사 조작을 한 거, 그 다음에 그 청와대 청원 있지 않습니까? 청원이 100만 명에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문재인 탄핵 청원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개수가 계속 명수가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일정 정도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 뭔가 과거의 드루킹처럼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고발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한변의 청년위원회가 한 25명 정도 있는데 그런 한변의 청년위원회 중에 이제 한변에 좀 더 약간 한계성을 좀 있어서 별도의 이제 미래청변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우리 청년 변호사만의 단체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럴 확률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주연 변호사는 워낙 이렇게 잘생기고 덩치도 좋아가지고 키도 크고 번칠하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지만 몇 살입니까 원래? 지금 만 40세입니다. 만 40세입니다. 네, 만 40세입니다. 아주 그냥 참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만 40세니까 뭐 애순이 변호사인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미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 담당관을 했습니다. 담당관을 했죠. 청와대에서 지금은 이 문재인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지만 이미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관실에 특별감찰 담당관을 했고요. 또 국회에서 심재철 부의장 할 때 거기서도 비서관 보좌관 또 하셨죠. 그렇습니다. 보좌관도 하시고 경험이 많습니다. 국세청 교수도 했어요. 국세청에 또 이 법률 담당을 하는 세법 담당 교수도 하고 또 비트코인부터 이런 여러 부분에서 경제 문제 또 이 형법상의 형사소송법 이런 거에서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보면은 이날 또
지난 토요일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네. 잘 썼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딱 하나 근데 아쉬운 건 네네네. 성명서가 완전히 모든 네. 이 부정선거 사례 범죄 예. 이 여러 가지를 다 망라했는데 네네. 딱 하나 빠진 것이 네. 이 문재인이 박능후 네. 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아동수당 1조 이상을 400만 명의 부모한테 네. 뿌렸는데 네네. 그거는 고발 안 했더라고. 이유가 뭡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것도 근건 선거고 예. 이제 부정 불법 선거이긴 하지만 고무신 막걸리보다 더 심한 거 예, 아니에요? 아, 그럼 당연하죠. 당연한데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선거 조작 그쪽에 좀 초점을 뒀었습니다. 조작? 저희가 조작 부분에 네. 이제 지금 사전 투표 조작, 관내 사전 투표 조작, 전자 개표기 조작 이게 세 가지 굴레였거든요. 네. 금권 선거 역시 엄청난 불법 선거고 부정 선거인데 이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밝히는 부분은 좀 결이 조금 다른 듯해서 그 부분 역시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아마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다. 네. 예, 분명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거론하면은 범위가 좀 너무 넓어질까봐 이제 이번 이제 전자개표 조작, 네. 그 다음에 부정선거 투표 조작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뒀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요즘 사람들 중에 네네. 어떤 분들은 자유당 때도 아닌데 지금 무슨 네. 부정선거를 하냐 예.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유당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네. 3.15 부정선거 한번 해가지고 그만두셨지만 네네. 그러나 이 문재인은 자기 대통령 선거할 때도 네. 지금 당시에 드루킹 댓글 네네. 해가지고 네네. 김경수 지금 재판 받다가 그렇죠. 보석돼서 지금 또 네. 저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드루킹 김동원이 아직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네. 실형 그리고- 났죠. 예. 네. 징역 3년.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이 지방선거 때도 울산시장 송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네. 황운하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됐지만 네. 황운하도 불구속 기소.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네. 불구속 기소되는데 이번에 또 공천을 줘가지고 네. 전북 익산 을에서 국회의원 됐어요. 네네, 그 맞습니다. 13명 지금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사람 중에 2명은 이 선거사범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민주당이요. 네. 공천 받아가 국회의원 둘도 됐어요. 선거 네. 범죄자가.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는 선거만 하면은 항상 전 조직이 달라붙어가지고 네. 불법 부정선거를 네. 한다. 예. 그 대표적인 게 드루킹 댓글에 자기 핵심 측근 바둑이 네. 김경수가 네. 경남지사가 거기에 구속돼가지고 네. 2년 징역형을 살다가 2심 재판하는데 제가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하면은 네. 김경수는 문재인이가 애지중지 네네. 또 노무현이 아주 그 사무국장 네네. 노무현 재단 사무국장 네. 오래 했기 때문에 김경수는 이 자꾸 끌어가지고 이거는 안 죽이고 네네. 끝까지 끌어서 봐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근데 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방선거 때도 경찰청장을 청와대에서 기획 파견을 해가지고 네. 기획 선거 불법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네. 총력 지원 장관들도 거기 막 내려보내고 네. 환경부 장관, 예. 행정안전부 장관, 예. 수석들도 다 내려보내고 이래서 총력으로 부정선거를 한다. 네. 그리고 지금 대선, 지방선거, 이번 총선 연속적으로 빠짐없이 항상 부정선거를 한다. 네. 총력 부정선거, 조직 부정선거, 항상 부정선거를 하는 네네. 인간이 네. 이 이승만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알잖아요. 아니, 뭐, 사실 드루킹, 그리고 울산 불법 선거, 그리고 사실 울산뿐만이 아니라 그 양산, 그 다음에 사천, 창원, 여기도 이제 지금 울산 불법 선거 같은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울산은 황운하 경찰청장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지금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용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압수수색이나 이런 통상적으로 선거 기간 때는 선거에 초점을 하고 수사를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름 불문율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용표가 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지금 불기소가 나가지고 지금 항고, 재항고까지 지금 된 상태인데 네. 지금 문재인 이쪽 애들이 하는 걸 보면은 사실 부정선거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인데도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좀 황당하기 짝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흐름뿐만이 아니라 지금 드러난 증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참 요즘에 그거를 또 실드를 치는 분들이 또 우리 우파 진영 내에 있어서 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이렇게 예를 들면 민경호 의원이나 네. 박주현 변호사 같은 분이 열심히 하면은 네네. 가만히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그래서 네네네. 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좀 섭섭한데 네네네. 그거 아니다고 계속 통합당에서도 그거 뭐 하태경이 같은 아니다 그러지 네. 또 우리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러지.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이건 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지금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는 걸 네. 알면서도 예. 지금 무슨 부정선거 하느냐.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 고무신 막걸리 선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데 아니 현찰로 그냥 막 때리는데 몇 조를 때리고 지금 막 빚내가지고 막 그냥 계속 네. 때리는데 이거를 고무신 막걸리 선거가 어딨냐. 고무신 막걸리보다 수천 배를 더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듀스 101 아십니까, 지사님? 저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프로듀스 101이라는 게 이제 네. 걸그룹이나 이제 보이그룹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네. 오디션 형태로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데뷔를 하는 그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오디션, 네. 거기에 이제 K 보팅이라는 트롯 왕 뭐 예,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미스터 트롯하고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K 보팅이라고 중앙선관위가 주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사용됐어요. K 보팅. 예, 예. 근데 그 K 보팅이 예. 비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남양주 병에 그 주광덕 위원을 이긴 김용민의 형인가 동생인가가 네. CP였는데 그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게 선거 조작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자유당 시절이 아닌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이미 조작으로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네. 그리고 디지털 조작은요,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지, 이미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당 시절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조작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저 컴퓨터나 뭐 다른 어떤 전산 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쉬워진 거죠. 그런데 지금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너무 전번에 드루킹 댓글 이런 것도 네. 또 킹크랩 개발하고 네.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이런 거는 저희도 알겠는데 네. 거기서 킹크랩을 했고 댓글을 뭐 운영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네네. 했냐 안 했냐. 네네. 이런 거는 우리 당시에 미래통합당에서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겠죠. 네. 새누리당에서 고발한 게 아니고 네네. 자유한국당에서 네. 고발한 게 아니고 추미애가 고발했죠. 추미애 바로 예. 자기들이 해서 소위 말하면 자기가 고발해가 자뻑이죠. 네네. 이렇게 된 건데 네네. 이쪽에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추미애가 고발해가지고 자살하면 되는데 요즘 무슨 그런 부정선거가 있냐 이런 소리를 했다면은 그렇죠. 그 완전히 역적 중에 역적 예,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말이 안 똑같은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뭔가 잘 모르시면서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와 정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의 그 신념과는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만약 그런 말씀을 하신 거면 정말 사죄를 하고 지금이라도 이제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네. 여기 지금 우리 네.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해놓은 거 보니까요. 네네. 제가 여기 성명서 네네.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네. 출범식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네. 출범식을 하면서 민경욱 국회의원을 의장으로 또 선임하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네네. 여기 성명서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핵심은 4.15 총선은 무효다. 네. 전면 재선거를 해라. 네. 이게 핵심이고요. 예, 예. 거기에 보면은 투표 조작, 개표 조작, 불법 네. 부정선거 사례가 네. 여기 15가지를 쭉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 인쇄소에서 갓 나온 신권화폐 같은 투표지, 네. 1번만 연속으로 수백 표가 나오는 묶음표, 네. QR코드, 사전투표,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네. 인구보다 사람보다 더 많은 투표를 네.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 유령 투표로 볼 수 있는 사전 투표수. 네. 그 신중동 사례나. 예,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가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되는 빛의 속도로 그냥 막 가는 거. 예를 들면 35km 되는 거리를 1분 만에 가는 거죠. 글쎄요. 이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등기 번호. 박지원 변호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 등기 번호를 추적을 하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 그 팬엔에서 뭔가 이게 대해서 답변을 뭐 한 사례만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예. 이런 사례가 아마 한 수십만 가지 있을 겁니다. 많아요. 예. 예. 그 다음에 1810표가 나왔는데 1680표로 읽는. 네. 이거 완전 실제 나와 있는 실제와 다르게 읽는 전자개표기. 네네. 그 다음에 무효표도 1번으로 만들고 네. 2번표도 1번으로 둔갑시키는 네. 이 둔갑 통신 전자개표기.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서버가 네. 1810표를 1680표로 읽어라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지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시한 건 아직 물증은 못 잡았죠. 아니요. 그러니까 둔갑하는 거는 보는데 우리 예, 눈으로. 그게 왜냐하면 중앙 서버랑 연결된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영상에서? 예. 나는 이렇게 둔갑하는 거는 봤어요. 네. 영상에 그렇죠. 나오는데 예. 그게 또 통신하는 것까지 다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트일 시스템 직원 예. 녹취록도 있고요. 예. 중앙 서버가 전산된다는 그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수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증거들 앞에 저 사실은 이거를 실드 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우리 박주현 변호사는요, 네.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저는 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걸 많이 해서 네. 돈도 벌기도 하고 돈은 얼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 코인으로는 벌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 코인과 관련된 것들을 추적을 많이 해봤죠. 예. 이게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지금 사실은 좌파들이 자금 세탁하는 지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고 그게 돈거리가 되면은 이거를 또 정치 자금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둠의 경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고위층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고위층 자녀 중에 해외에서 아주 호화호식하면서 산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래처럼 그냥 그 현금을 줬을 때는 이 외환거래법의 신고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암호화폐로 보내면 그런 데서 전혀 지장을 안 받아요. 근데 현 정부가 그와 관련된 그런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안 만드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그리고 보거든요. 또 조혜주 지금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네네. 실질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예. 조혜주가 과장할 때부터 이 전자개표 이런 거 네네네. 사전투표 이런 거 그 전문가죠. 전문가라며요? 예. 곧 출신이라는데. 조혜주가 네. 그 2014년인가 쓴 논문도 있습니다. 네. 논문도 있고 그게 이제 빅데이터와 그 관련된 논문 하나 공개해 주세요. 제 사이트에 있습니다. 벌써 예, 나왔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카페 저희 사이트가 뭐예요? 청년 변호사 아니 카페 네이버 그 닷컴 해가지고 프로듀스 415라고 프로듀스 415 예 카페.네이버.com 해가지고 네. 슬래시 프로듀스 415 해서 조혜주 논문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 사이트에. 예, 나중에 찾아가지고 우리도 좀 네네. 올려주세요. 그래서 예. 이것만 하면 또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프로듀스 415 네네네. 여기에 그 조혜주의 박사학위 논문입니까?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발간 논문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발간 논문 네. 조혜주가 쓴 거. 네네네. 그게 직접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혜주가 이 만학의 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혜주가 문재인 대통령 프로듀스 선거할 네. 때 그때 이 공명선거 특보를 했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야당 미래통합당에서 아주 반대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네. 그냥 일방적으로 표결도 안 하고 그쵸. 그냥 일방적으로 예, 임명해버린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주현 청년 변호사 대표가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그 성명서 안에 중국인이 개표 사무를 했다고. 네네네. 예, 맞아요. 뭐 사실입니까? 예. 중국인이 어떻게 개표 사무를 하고? 은평구나 관악구에 이미 중국 국적이 있는 사람. 예 최초초 뭐 양계숙 뭐 이런 중국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보니까 2018년 1월달에 개표 사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규정을 바꿨습니다. 네. 이 규정을 바꿨는데 2017년 정치개혁특위에서 그 당시 특위위원장이 원혜영이었거든요. 네. 한 20몇 개의 개정 이유를 바꾸면서
이전에는 개표 사무원을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공고하는 조항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보통은 개정을 할 때 왜 이걸 개정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근데 그렇죠. 그것도 없어요. 그냥 껴넣기로 해가지고 그냥 뚝딱 통과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외국으로부터요. 네네. 지원 후원금도 못 받아요. 네네. 외국인. 네네. 우리 미국 교포들이 많으니까 국적이 네. 한국 국적이었고 네. 우리나라 코리안 아메리칸 네.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가서 국적 가진 사람들은 네. 우리가 돈을 주나 돈도 못 받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중국인이 중국 국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중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주권 행사하는 이 투개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느냐 이죠. 그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 성관이 답변인데요. 중국인이 오히려 더 공정하다. 아,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라가 아니지. 이게 나는 도대체 말이죠. 요즘 정말 막 제정신 가지고는 이게 예. 정말 이거 뭐 조현병이라 그러던가. 예. 이 황당의 짝이었습니다. 그냥 진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 서면으로요? 네. 서면 이제 그건지 서면 모르겠지만, 해놔야지. 네, 그거 제가 다음에 매일 여기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여주게. 이게 막 말이. 근데 이런 거는 왜 좀 유튜버 우리 우파 유튜버들한테 다 좀 보여주시죠. 예, 제가 유튜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박주현 변호사 TV 이제 좀 찾아주십시오. 홍보 좀 하지. 박주현 변호사 TV. 예, 박주현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 TV 2개 있는데요. 네. 박주현 변호사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수익 신청을 하니까 이게 또 거절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박주현 변호사 TV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주현 변호사 TV 치면 네. 그 띄우고 TV 치면 한 3번째 나올 겁니다. 저스티스 팍이 제가 첫 번째 개설한 거고요. 예, 저겁니까? 예, 2번째. 아, 네. 박주현 한번 보여주세요. 박주현 변호사 TV. 저기도 많이 구독 좀 해주세요. 네네. 저기 저기야. 보면은 제가 이준석에게 박주현 변호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간단하게 지금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이준석한테 공부 좀 하고 말 좀 하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이제 뭐 정규재 씨나 뭐 이런 지금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기 박주현 변호사 TV 네네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예. 여기에 좋은 논문도 있고 특히 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상임위원의 논문도 거기에 올라 있고 중국인이 오히려 한국인보다 더 공정하게 한국 선거 투표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망언 중에 망언이고 이거는 정말 이런 인간들은 바로 즉시 파면식이고 네. 중국으로 추방 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것도 또 박주현 변호사의 성명서에 나온 건데요. 네네. 개표 참관인의 촬영은 법에 허용되어 있는데 네네. 이거를 방해하고 협박하는 선관위 직원. 네. 이거 인천 연수구에서 예.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민경욱 했거든요. 의원 예, 지역에서. 예. 실제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네. 저희 그 고발을 했고요. 네. 고발을 했는데 법으로는 공직선거법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방송으로 그 개표 참관인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표 사무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못 찍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당연히 허용되어 있는 거를 못하게 한 것. 그리고 그 전자개표기를 자세히 찍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말한 거는 결국에는 부정선거의 공범이다. 그런 취지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립방 상자에 보관된 투표지 네네. 몇 번을 떼딱 붙인 봉인지 네. 투표함을 아예 훼손한 거예요. 네. 저도 가니까 부천선관위 같은 투표함을 아예 싹 분해해가지고 봉인도 없고 네네. 아주 뭐 이렇게 락이라고 이렇게 잠그는 열쇠 네. 그것도 아예 빼버리고 완전히 싹 분해하고 물걸레질로 싹 청소해가지고 네. 봉인지 흔적도 없고 네네. 싹 청소해놨더라. 전부 다 모든 투표하면. 네.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 이거 사람도 없고, 뭐 요즘 막 죽었다고. 근데 실제로 네.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 없다고 법을 안 지키고 이러면 되는지. 긴급 입찰 등으로 선관위와 계약한 수상한 업체. 네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양이 많은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걸 네. 다 하나로 이제 다 해놨어요. 네, 그거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삼립빵이 아니고 이게 삼립이라고 영어로 SAMLIP 이렇게 써놨는데 빵이 아니고 뭐 그게 골판
쌈지 박스 만드는 업체라고 하는데 아니 삼립빵 진짜 빵이에요. 예. 삼립빵이고 네. 그게 이제 얘들이 성관이 직원들이 야식을 먹다 남은 상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답변이 네네네. 근데 그 야식빵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핫도그가 들어가는 빵이기 때문에 예. 야식용이 될 수가 없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핫도그 들어가면 야식이 안 되나? 이거 선거 물품 매뉴얼을 보면 네. 매뉴얼 보면은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네. 규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사전투표 상자가 모자랐다, 투표율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자랐으면은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사이에 4일, 5일이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도봉하고 단원, 안산 단원에서 발견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그 26.9%라는 사전투표율보다는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투표율보다. 그래서 이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네. 내가 이제 부천에서 네. 국회의원 네. 3번 네. 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부천에 마침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네. 증거보전 신청하러 부천 선관위를 갔어요. 네네네. 부천 지원 판사, 부장판사하고 네네네. 같이 갔는데 네네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부천에 총 인구가 76만이 넘는데 네. 실제로 유권자만 50 몇만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거의 네.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투표한 사람 숫자도 40 몇만. 네네네. 이 유권자가 60 몇만이에요. 근데 네. 이렇게 많은 40만, 50만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부천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불병정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4명 뽑는 네. 가불병정 4개 선거구가 있는데 네. 선관위 직원은 16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막 선관위 계장이 신경질 막 내더라고 저보고. 아니 사람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저보고 부천을 잘 알면서 여기 와서 네네. 괴롭히시면 되겠느냐고 네네네. 그 말도 맞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실제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네.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6명 가지고 네네. 본투표와 4월 15일 본투표와 개표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네. 4월 10일, 11일 사전투표를 또 이틀 하고 네. 또 관외 투표까지도 다 관리하고 네네. 해외에서 오는 부재자 투표 네. 뭐 이것까지 해서 또 보관해서 4월 15일 개표될 때까지를 네. 또 그걸 안전하게 보관할 인력 자체가 없어요. 네네네. 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선관위 직원이 꼭 불법한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도 네. 허점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다가 사전투표를 이틀이나 해라. 4월 10일, 네. 11일.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걸 어디 놔놓고 CCTV를 찍어가지고 4월 15일 저녁 때 6시 이후까지 개표장까지 안전하게 또 네. 이걸 계속 지켜라. 네네네.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 안 되는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자꾸 없다 그러는데 부정이 이건 지금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것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그죠? 이 봉인은 한번 붙이면은 뜯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요. 몇 번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 못하는 거고. 물 관리를 가면 사서 다 지우고 없어요. 뭐. 아예 그리고 나중에는 네. 그 충청북도 쪽의 증거 보존 절차에서는 아예 플라스틱 상자를 준비를 해가지고 네. 뜯었다 뺐다 이렇게 표시가 안 되게끔 그렇게 이미 딱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건 아예 막 예. 말을 붙일 수가 없을 만큼 예. 너무너무 그렇죠. 허점과 이 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직원 16명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다 합니까? 그것도 말을 더 하지를 못하겠더라고. 거기서는. 물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 주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또 다른 제보들이 있는데 네. 그 한틀 시스템이나 네. 이런 이벤키텍이나 이런 선거관리 물품 업체들이 또 파견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파견한 직원들이 이제 개표 사무를 종사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 직원들이 참으로 수상하다. 지금 이제 저기 강북 쪽에 선관위 이제 개표 말고 사무를 하는 사람이 참관인한테 막 욕지거리를 하고 이런 것 영상이 또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그 종로 같은 경우에는 막 문신이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개표 사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정체가 과연 뭘까 이런 의문을 자아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수상한 업체에 이제 계약한 것도 많은데 지금 한트 시스템이라는 제일 인쇄 기획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정말 21대 총선을 총괄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좀 의문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관위는 네네. 자기들 인력 가지고는 못하니까 예, 예. 전부 기술과 네. 인력 부족을 외주를 다 줬잖아요. 네, 근데 외주를 준 업체가 예. 기본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삼성이다, LG다 이런 기업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근데 근간이 있는 기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투표 용품을 일괄적으로 계약한 업체는 대구의 제인세 기획이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뭐 중소기업 한다고 해가 자기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전부 이리저리 아름아름으로 해버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수상한 게 봉인지가 이 테이프가 이렇게 뜯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특수 봉인지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봉인지라는 거는 딱 붙이면은 뜯으면은 이게 다 손상되어 있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업체를 살펴야 되죠. 뭐 아이플러스텍이라든지 한틀 시스템이라든지 이뱅킹텍 플러스 상사 뭐 이런 개수기 업체, 전자개표기 업체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 다 살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약 자체로 보니까 계약을 네. 할 때 네. 입찰을 했다 그러면서 뭐 투찰률, 낙찰률 자체가 99.998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이게 뭐 신의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숫자죠. 이게 전부 비리 부정을만 저도 경기도지사 내가 계약을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해봤는데 이거 뭐 다 불법 부정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 투표 장소에 CCTV가 아예 없는 데도 있다고. 네네네. 또 가려놨는데. 네네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죠. CCTV를 왜 하냐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CCTV 사전 투표 몇 명이 했는지만 세기만 하면 네. 그 신중동에 18,210명하고 6,314명 관외 사전 투표, 24,334명이 이제 지금 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CCTV 딱 켜놓고 몇 명 왔는지 세버리면 되거든요. 24시간 네. 동안. 그거 까버리면 되는데 보면 까려고 봤더니 CCTV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문지로 가렸다고 하고 이게 수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행위가. 네. 예, 그리고 이 CCTV 부분은요 아주 뭐 중요하죠. 사실 범죄를 요즘에 범죄인들을 잡아내고 경찰에서도 이 CCTV가 가장 중요한 범인 체포 식별의 수단인데 이거 자체를 다 가려니까 범죄 자체를 정말 이거 알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4월 10일, 11일부터 15일 저녁 때까지 CCTV가 아예 없다, 가려버렸다. 뭐 이거 어떻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CCTV 보관한 CCTV는 있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의 경우에는 네. 관내 사전 투표함은 CCTV 보관 CCTV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투표지에 투표 장소의 CCTV는 또 사전 투표는 없는 거예요. 네. 있어도 가려버린 거죠. 네.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네. 이걸 자꾸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한 통계의 이런 마술적인 통계 뭐 네. 있을 수 없는 역사상으로 예. 있을 수 없고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통계 문제와 통계 네. 전문가들이 정의론이 계속 나오고 예, 있죠. 예. 뭐 박영하 교수님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냥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보면은 같은 모집단에서 이런 엄청난 편차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사실은 뭐 저도 근본적인 의문의 출발은 여기였는데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시간 대학교, 미국 미시간 대학교 월튼 미베인 교수의 네. 한국 4.15 총선은 완전히 사기라는 그 논문도 나왔는데 예. 여기 대해서도 선관위가 네. 나름대로 무슨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돼. 안 하잖아요. 뭐 이병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의 선거 제도를 잘 모른다. 이준석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거 제도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 전문가거든요. 월터 미베인 교수가. 그런 사람이 5차례의 논문을 썼습니다. 5차례의 논문. 그냥 선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 전문가가 대한민국 총선이 4.15 총선이 무효라는 사기라는 그런 논문을 5차례나 썼는데 이거를 무시한다? 그리고 실제로 월터 미베인 교수가 이 나라의 선거는 사기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 경우에 모든 나라가 사기로 다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아닐 수도 있겠으나 제 네, 말씀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고 네네. 다른 이병태 교수 딴 사람이 왜 답변을 하냐 이거 뭐하냐 이거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 행정의 기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행정을 하는 책임 행정기관이고 네네.
책임 행정기관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답변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로 답변하면은 거기에 대한 형사상의 문책이 들어가고 공직자로서 이 징계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답변하고 왜 그 월급 받아 먹고 거기에 이 국가의 행정법에 의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가 답변을 안 하느냐?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 자체는 고발했습니까? 근데 답변은 거짓말로 답변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 해요. 그래, 공개시연회도 열었는데 그 공개시연회도 저희 변호인단이나 전문가들 윌커슨 박사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검증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검증을 했고, 이규현 스포트라이트를 보니까 그 전자개표기도 빌려줬더라고요, 보니까. 그 방송을 하는데 쓰일 수 있게끔. 그러면은 저희들한테도 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해보면 자, 이 선거가 과연 열리겠나? 왜? 우리가 이 변호사님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놨는데 피고가 대법관. 그렇죠?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아니에요. 전부 피고가 대법관이거나 법관인데 자기를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과연 재판을 열어주겠냐?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 열어야죠. 그러니까 열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저희가 또 성명서 또 냈습니다. 지난주에 저 6월 17일 날 김상환 그 대법관이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그 근거로 저희가 지금 준비 서면도 몇 개는 냈고 검증이나 이런 신청서도 많이 냈는데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진행 제대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안 하니까 당신 기피 신청하겠다라고 기피 신청도 했고, 그 다음에 빨리 재검표하라고 오늘자로 또 그 성명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환 대법관이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이죠? 아니요. 건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 건순일 대법관이고. 그러면 김상환 대법관은 저희 이제 민경우 위원 그 선거무효 소송의 주심입니다. 주심이 지금 이 지경에는 우리법 연구회라는 데는 문재인 이쪽 아니에요? 김명수 쪽이죠. 소위 말하면 좌파 판사들의 그 연구 모임인데 자기들끼리 김명수부터 다 짜고 다 해먹고 자기들끼리 완전히 똘똘 뭉친 사상, 이념, 행동 이 공동체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딱 짜고 뭉쳐가지고 이런 같이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판을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여론조사, 출구조사 10번을 했는데 모두 민경우 당선 나왔는데 지금 당일날 까보니까 사전투표에서 져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아무런 여론조사나 출구조사나 10번을 다 이겼는데 이날 사전투표에서 뒤집어지니까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갑자기 왜 이렇게 민심이 확 바뀌었느냐. 사전투표 아니냐. 민심이 바뀐 게 아니라 민심을 바꾸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 뭔가가 범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재판은 지금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볼 때는 재판이 그래도 6월, 7월, 8월 중에는 뭐 그전에는 열리지 않겠나. 통상 같으면 벌써 4.15부터 지금 2달이 넘어버렸잖아요. 보통은 지금쯤이면 이제 수개표가 진행돼야 됩니다. 일정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왜 안 하냐. 하긴 하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1심 단심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단심 재판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거든요. 또 6개월 내에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아요. 아니 이거는 명백하게 부정선거, 불법 선거가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저들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민경우 의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20몇 명이요? 21대여명하고 기독자유통일당도 있잖아요. 기독자유통일당은 이 선거 전체가 다 무효다. 돈을 1조 이상 400만 원께 뿌리고 뭐 이 사전투표의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거 자체가 무효다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민경호 의원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20 몇 명요? 25명 됩니다. 26명이 지금 다 걸어놨는데 이거 빨리 지금 결판을 내줘야 되는데 분명히 재판하긴 하겠죠? 네네. 당연히 그냥 안 하고 바로 기각 이거는 뭐 안 되겠죠? 그러면 들고 일어나야죠. 들고 일어나는데요. 그날도 네. 제가 가보니까 출범식에 대법원 앞에서 하는데 날씨도 더웠지만은 네. 10,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점점 더 알려져야죠. 지사님도 좀 빨리 알려주시고. 아니, 그 우리 알리는데 이게 지금 네. 날씨는 덥죠. 네. 거기다가 첫째는 야당이 안 움직이잖아요.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주현 변호사는 지금 네. 미래통합당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는 이제 당적이 없습니까? 탈당을 했죠. 예. 탈당. 너무 저도 똑같네. 저도 똑같네. 아니, 근데 지사님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예. 국민과 지지자들의 예. 그 권리와 의무를 예. 외면하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내 주호영 원내대표도 제가 지난번 나가서 떨어졌던 네. 대구 수성갑에서 네. 당선됐는데 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네. 국회가 5월 31일 날 이제 네. 열리잖아요.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문재인이 밥 먹자 그러고 청와대에 쫓아가서 김태년이하고 둘이 앉아가 밥 먹고 선물 받아가 와가 섭취하자 그러고 세상에 이런 거는 역사상 없었잖아요. 네. 이거 왜 이러냐 이야. 그래서 지금은 또 싸워야 될 때 속리산에 가서 무슨 도 닦는지 뭐 하는지. 아니, 사퇴했으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태가 아니고 사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예. 싸워야지. 네네네. 산에 가 있다가도 바로 내려와가지고 싸워야 될 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이 국회를 이렇게 버려두고 지금 부정선거가 이렇게 많고 지금 김정은이가 그냥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다 폭발을 시키고 온 나라가 날리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지금 네. 아우성인데 네네. 아니 산에 있던 사람도 내려와가지고 민생을 도탄에서 구하고 국방 안보를 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이 네네. 조영 판사님,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네. 조영 판사가 해야 될 일이고 조영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산에 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죠. 참말로. 그래서 그러나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이 젊은 청년 변호사가 네. 들고 일어나니까 하는데 네. 자, 내가 하나 또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이 청년 변호사 모임하고 네. 이런 기존의 다른 변호사 모임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청변이 이런 데하고 전부 합쳐가 네. 우리도 민변만큼 네. 수천 명의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구석구석에 네. 억울한 사람들 쫙 봐주고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 없습니까?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청년이 바꿔야지. 누가 청년이 바꿀 건데 네. 저희도 힘을 하겠지만 네. 이제 나라가 지금 뭐 변호사 업계도 자파 세상이 돼버렸고요. 글쎄 말이죠. 민변이 너무 세요. 대한민국- 세월호다 뭐 전부 민변이 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국회도 민변이 다 들어가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권력의 정당성 자체가 선거였는데 네. 그 선거가 지금 부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 근본이 선거잖아요. 네. 그 선거가 무너진 거죠. 더럽혀진 거고. 네. 그래서 사이로 이 부정선거, 불법 부정선거를 계기로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 청년 변호사들이 또 역할을 할 것이고 지사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는 물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지금 네. 이 박주현 변호사가 쓴 성명서 보면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하고 네. 이 사전투표 제도는 아예 없애라. 네네네. 그리고 이 전자개표 분류 이런 거 네. 다 없애라.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외주를 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전부 다 없애라는 거죠. 네. 제도 자체를 개선해 달라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언론도 지금 보도를 너무 안 하죠. 네네네. 저도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언론 기자들은 본인들이 어떤 지금 조국, 윤미향 저도 이거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보다 더 큰 문제거든요. 네. 이제 개인과 집단의 비리라고 하면은 불법 부정선거는 국가의 근간, 네. 근본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그마한 불법만 있어도 난리를 쳐야 되죠. 옛날에 그 국정원 댓글 때문에 좌파들이 얼마나 난동을 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한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들고 일어나야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은 삼좌 뇌물이다, 네네.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다, 묵시적 암묵적 뭐 네. 뇌물이라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없는 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지금 징역을 32년씩 때리면서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이거 하나도 지금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국회가 국정조사도 안 하고 언론은 보도를 안 하고 네. 지금 저 대법원은 지금 이 재판을 빨리 진행을 안 시키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 국민들이 네. 젊은 청년들한테만 매달리고 있는데 이거 너무 네. 무거운 짐을 많이 지워서 미안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근데 워낙 듬직하니까 잘 해결하시겠지만 예. 좀 더 조직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 민변 이상으로 확실히 우리 젊은 변호사들 네. 한 3, 4천 명 딱 네. 조직해가지고 네. 구석구석에 우리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이나 억울한 사람들까지도 좀 많이 봐주시고 예, 그렇게 우리 청년 변호사 미래 청변 네네. 저는 뭐 복잡하게 청변 네네. 이 청변이 민변을 이기고 네.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우고 4.15 부정선거 시원하게 4.19 때 그 정말 생명을 바쳐가지고 부정선거와 싸웠던 그 기백을 가지고 네네. 3.15보다는 10배 더 부정이 많은 4.15 네. 부정선거를 네. 청변이 예.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밝혔고요. 예. 이제 많이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알리는 보다도 예. 싸워서 이겨주십시오. 예. 저도 싸울 거고 지사님도 함께 도와주시고요. 저도 뭐 뒤에 지금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네. 많이 그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한 분이 10명한테만 알려도 네. 대한민국은 많이 이제 개선될 겁니다. 오늘 예. 저는 이 불법 부정선거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그 직면했는데 이 어려운 위기를 정말 한 번에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슬기롭고 위대한 국민 아닙니까? 정말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도 지사님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다른 국민 여러분들도 이 불법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여기에 함께 분노해 주시고 또 함께 뭉쳐 주셔서 이 불법을 몰아냅시다. 네. 예,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됐지만 40살의 젊은 청년입니다만은 네. 많은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관 직무도 해봤고 국회에서도 해봤고 또 국세청에서 교수도 해봤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우리 청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와 이 모여 계시는 또 앞으로 더 많이 모이실 젊은 청년 변호사들 지금 우리 4.15 부정선거 꼭 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